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님의 고민이 단원 간의 편차가 있어서 좀 걱정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심각하네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이 얘기만 듣고 뭘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하죠. 이 단원 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파트는 잘하고 어떤 파트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괜히 어떤 파트를 잘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괜히 그 헛된 희망을 안겨준 거예요. 저처럼 차라리 골고루 못했으면은 어머님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요. 그렇죠. 골고루 심각한 잘하는지 거예요. 아니면 골고루 못해야 된다? 네. 또 요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단원 편차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학교에서 채점을 해보면 어떤 단원은 100점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단원은 전체적으로 다 못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뭐 도형이나 간단한 연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쉬워하는 편이고요. 고학년 갈수록 소수하고 분수의 계산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단원 편차 문제에 고민을 빠질 수가 있는데 이때 해결책으로 보통은 학습량이나 공부한 시간의 이제 감시나 관리를 하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아이가 막히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학습 태도가 있죠. 네. 지루하거나 못하거나 하면은 바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단원 간의 편차가 있다는 이 한마디에 김민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해주셨는데 과연 선생님의 예상이 맞는지 지금부터 클리어매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충남 천안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충청남도 천안으로 떠났습니다. 제작진을 반겨주는 익숙한 노랫소리. 엄마와 함께 팝송을 듣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한 소절만 들어도 곡 이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팝송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흥이 많은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4학년 조연성 군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평소에는 한 100점에서 95점, 뭐 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맞아 왔는데 이번 시험 봤는데 분수에서 점수를 좀 많이 못 맞아서 거의 한 20점, 뭐 25점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단원 간에 좀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수다학에서 한번 고민을 들어주십사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성인의 수학 고민 해결을 위해 시험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른 시험지. 혹시 시험 당일 컨디션이 나빴던 건 아니었을까요? 좀 대충 풀기도 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분수. 분수의 완전 정복을 위해 연성인의 관찰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연성이 외에도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인 분수. 3학년 때 기본 개념을 배우고 4학년에는 분수의 연산을 배우는데요. 혹시 3학년 때부터 분수를 어려워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분수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런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4학년 들어오니까 이게 뭐 가분수, 대분수 이렇게 고쳐서 풀고 더하기 빼기 하고 이러는 거를 좀 약간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지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3학년 때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나왔는데 4학년부터는 좀 꼬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특히 분수의 스토리텔링 문제는 연성이의 수학 흥미를 뚝 떨어뜨리는 주범 중의 주범. 그림이 그려져 있어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연성이에게는 어렵기만 한가 봅니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결국 별표를 치고 마는데요. 연성이는 왜 분수의 스토리텔링 문제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도형은 각도 같은 걸 재서 단순해서 좀 쉬운데 분수는 이런 12번 문제 같은 스토리텔링 문제가 좀 꼬여서 어려워요. 도형 문제는 쉽지만 분수는 그림이 있던 없던 무조건 어려운 것 같다는 연성이. 연성이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습지가 남았는데요. 벌써 3년째 학습지로 연산 연습을 하고 있다네요. 스토리텔링 문제집을 풀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간단한 연산 문제는 이렇게 척척 푸는데 가분수나 대분수가 나오면 왜 당황부터 하는지 연성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네요. 그나저나 문제를 풀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연성이. 다 풀었어? 아니, 빨리 풀어야지. 왜 자꾸 또 나와? 이따 풀면 돼. 뭘 이따 풀어. 밤 되겠다, 밤 되겠어. 맨날 물을 몇 번 마셔. 빨리 들어가. 아이고, 물 한 잔 마시는 건데 너무 혼내시는 거 아닌가요? 학습지 선생님 앞에서는 한 30분이면 풀 분량을 집에서 하면은 거의 1시간이 돼도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하니? 막 이러면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하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들어가서 보면은 아직도 다 못 끝내고 있고. 선생님과 있을 때와 달리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 유독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공부하는 모습은 대견합니다. 어라? 공부하다 말고 뭘 꺼내는 거죠? 이건 만화책인가요? 이래서 공부 시간이 점점 길어졌나 본데요. 과연 연성이는 학습지를 푸는 동안 얼마나 집중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다 돼가도록 끝나지 않는 학습지. 공부하다 놀다 공부하다 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연성이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학습지를 푸는 걸까요? 하루에 12장을 푸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장난감 같은 걸 갖고 놀아서요. 게임보다 팝을 사랑하는 연성이. 팝을 사랑하는 만큼 수학에 집중도 잘할 수 있도록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잘못 소개를 해드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치고는 좀 덩치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 팝 음악을 이렇게 즐겨 듣는 거를 보고 그것도 올드팝. 올드는 아니죠. 마룬5가. 아, 그래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일단 정말 김지 선생님의 예상대로 도형은 곧잘 하는데 분수를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단원 네. 평가가 있을 때 우수했던 것은 그 문제가 쉬웠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태도가 당연히 나빠지죠. 내가 모르는 덩어리들이 잔뜩 있는데 누가 집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 풀었던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분수의 뺄셈은 엄청 잘해요. 네. 자신감 있게 잘 풀거든요. 그 외에는 못해요. 그리고 규칙성을 찾는다던가 식을 쓴다던가 문제 이해력, 해결력이 전반적으로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형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를 못하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분수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보니까 분수 계산을 어려워하고 분수의 개념, 그 비율에서 나온 것 그런 단순한 것부터 아마 그 빈틈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분수에 호감이 가지 않아서 연습도 안 하게 되고 자꾸 틀리니까 자꾸 싫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수와 많이 지금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분수 계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수 개념을 잡고 그다음 연습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딱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라. 그런 얘기를 애들끼리 네.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저학년 때 처음 분수를 만나면은 사실 그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위에 숫자가 하나가 더 올라타고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성이가 당황하고 흥분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형은 널 이해한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좀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진짜. 이게 분수가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종합적인 문제를 자꾸 푼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때는 좀 분류해서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분수, 가분수 변화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분수의 덧셈, 뺄셈은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적인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세 개가 익숙하지 않은데 종합적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분수가 익숙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성이가 분수를 어려워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다 같이 하고 계시고요. 스토리텔링 문제를 진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분수 문제인데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정말 손을 못 댔거든요. 본인이 딱 집어서 12번 문제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해답을 좀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문제를 보면은 두 개의 색탈표가 있는데 일부분을 겹친 다음에 전체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를 풀다 보면 먼저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연산하는 거를 찾는데 4학년 때는 보통 스토리텔링 문제를 보시면은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문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것만 보고 연상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물을 간단하게 만들어줘서 이해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제로 색테이프 종이 조각을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쳤을 때 줄어들지 이거를 구하는 거야 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이 다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는데 그림하고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럴 수 한 번 있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자기가 연상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약하다고 해서 각각 종류의 다양한 양의 많은 양의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막 아이에게 주지 말고 하나 정도, 하루에 하나. 그게 벅차다면 진짜 일주일에 한 유형도 괜찮아요. 하나 정도를 택해서 꼼꼼하고 길게 지속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연성이의 성향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검사 결과 한번 볼까요? 예, 검사 결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의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수준이고요. 네. 강점은 이제 공통 그림 찾기, 시각적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약점은 공통성과 숫자, 즉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좀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각 처리 능력은 좋은데 언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 수학 성취도는 현행, 후행 전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나마 계산 영역하고 이해 영역은 평균적으로 보이는데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언어적인 문제가 큰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학도 문제지만 그 국어가 문제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를 수학 공부하면서 좀 철저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연상이가 이제 팝을 좋아하는데 팝을 보는 그 느낌이 그냥 멍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팝에는 항상 가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언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면 교과서 국어와 팝을 공부하면서 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좀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은 스토리텔링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성이가 푼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문제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연성이가 푼 문제 중에 제가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를 봤거든요. 네. 둘 다 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단순한 계산은 맞췄어요. 근데 14번은 이제 말로 풀었거든요. 스토리텔링형 연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산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스토리텔링형으로 뭔가 이렇게 말을 자꾸 풀어내면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도형은 조금 잘하는 부분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또 도형이 있는 것들의 스토리텔링형 부분은 다 틀렸어요. 뭐 예를 그래요? 들면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원이 1, 2, 3, 4, 4개가 있어요. 전체의 길이가 60이면 이 원 하나의 지름의 길이는 얼마인가 하면 4개가 있으니까 60을 4로 나누면 되는 건데 그렇죠? 8로 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모르는 거는 아닌데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원 편차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전체적으로 아이의 그 이해력과 실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이렇게 시험 문제 푼 걸 보면은 기본 연산 실력이라든지 뭐 문제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4번 문제에서 보니까 뭐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산 결과가 틀렸어요. 근데 이게 곱하기예요. 예, 완전히 오류가 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60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네. 60 밑에 68이라고 써 있는 680이 있는데 8하고 6을 더하면 4가 돼서 740이 나왔으면 또 그래도 근데 이것도 60이 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더하는 것도 틀렸고 이거는 뭐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기본 연산 실력의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족해 보이고 꼼꼼하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아까부터 이제 분수 얘기를 했는데 분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소 관계 문제거든요. 어느 게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이걸 건든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분의 1은 7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 말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즉 분수의 대소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별 편차보다는 저도 이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진짜로 이게 학습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분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의 걱정이었던 단원별의 편차가 심하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라 이런 조언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형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얘기를 하면서 민성원 선생님께서 이 국어 교과서 활용하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또 다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먼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무슨 내용인지 국어식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인 식 다 빼고요. 문제를 읽고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돼지 세 마리면 돼지 세 마리 그리면서 그 문제의 내용을 이야기처럼 이해하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거에 관련된 개념, 예를 들어서 분수가 나왔다. 그럼 분수의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문제를 조건 가닥가닥 나눈 다음에 네. 그 나눈 조건을 수학적인 식으로 옮기고 그 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성이가 네. 뭐 팝송을 듣는 게 취미라고 그랬는데 지금 팝송 들을 때가 아닙니다. 가요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요를 듣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요? 네, 언어 문제 때문에 가요를 듣고 사실 그 리듬 위주로 들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가사 위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들으면서 남자가 여자를 뭐 찾구나, 헤어지자고 그랬구나. 또는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그런 가사들이 이해가 되는데 네. 어머니가 탁 노래 하나 들려주고 다음 중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집중하는 훈련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둘이 연성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이게 언어적인 부분이 왜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둘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같이 서로 민민할 것 같은. 가요 듣기 평가. 나쁘지 가요 듣기 않은데요. 평가 문제 출제 제가 해주고. 네. 근데 이제 공부하는 그 학습 태도를 봤을 때, 엄마 입장에서 보면 가서 진짜 이러지 말라고 한번 얘기하고, 저 갑자기 무슨 만화책이 나오는데 이 만화책도 사실 대화도 하나도 없이 그냥 붕 뭐 이런 거밖에 안 적혀 있는 만화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또 해가지고 이거 또 맞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학습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따끔하게 일침을 좀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습지 선생님과는 30분 안에 끝내는 활동인데 혼자서 풀면 1시간도 더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2시간도 거뜬히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활동은 이 친구에게는 1시간, 2시간 걸리는 활동인 거예요. 학습지 선생님과 했을 때의 30분은 아마도 학습지 선생님의 일정상 선생님이 처리해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아이의 실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성이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죠. 먼저 집중 시간을 찾는 법이 있어요. 이 친구가 20분 동안 딴짓을 하지 않고 그런 만화책을 보지 않고 조립하지 않고 20분 동안은 어떻게든 집중을 한다. 그럼 그게 집중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1분씩, 2분씩 이렇게 늘려서 집중 시간 단위로 계획을 주는 거죠. 네. 이 아이의 집중 시간에 맞게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집중 문항수에 맞춘 방법이 있어요. 이 친구는 연산을 10문항은 한 번에 풀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형 문제는 하나 푸는데도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친구한테는 스토리텔링형 문제는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 문제를 풀 때는 10문항씩 주는 거죠. 이렇게 친구에게 맞는, 연성이에게 맞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양을 계획해서 주면서 이렇게 키워주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학습 태도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렇죠? 수학에서만 이렇다면 수학적인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수학 학습의 문제인지 어머님이 좀 곁에서 면밀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본 기본이 워낙 약해서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도움을 받되 뭐 예를 들어 공부방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 학원에 갔는데 얘 좀 분수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중력이나 이 학습 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앉아만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교습이나 혹은 네. 공부방에서 집중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딱 끼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이고요. 이 밖에도 엄마가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아이가 많은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줄여주는 것도 이 아이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학습 선생님이 이 아이하고 자주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안 오를 때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교육을 시키든 공교육을 시키든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안 오르면 반드시 AS, 즉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찾아서 왜 안 되는지를 같이 상의하다 보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머니께서 이 연서이가 좀 언어 영역이 부족하잖아요. 그 어린이 수수께끼 문제 같은 걸 같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상상력도 좋아지고 또 그쵸. 이해력도 좋아지잖아요. 예. 제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런 겁니다.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있다를 5글자로 줄이면 네, 공중 화장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어떡해. 왜요?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 같아요. 아니 근데 어린이 수수께끼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어머니가 좀 얘기해주면 좀 이해력도 좀 좋아지고 상상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오늘은요,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이제 단원별의 편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스토리텔링형 문제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서 어머님의 역할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초등학교 4학년 연성이를 위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실물 수학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수상화, 연상화를 어려워하므로 4학년이지만 실물로 수학 기초를 접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엄마와 함께입니다. 아이들이 왜 스스로 공부하지 않느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마가 직접 관여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1시간 동안 할 것. 그러면 의외로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스스로 공부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려워하는 분수 개념들을 한번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정도의 내용을 다뤄보길 권합니다. 분명히 좀 더 친해질 겁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우리 이리 씨의 실생활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초콜릿입니다. 오, 네. 이게 왜요? 이 초콜릿을 보면요. 네. 이 나눠 먹기 편하게, 그렇죠, 잘라 먹기 그렇죠. 편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 연성이가 분수에 약하니까 딱 보면서 이렇게 이거 좀 보니까 한 12개거든요. 그렇죠, 12개 죠. 12개 중에서 제가 이렇게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12분의 1을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수를 배울 수 있는 초콜릿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니 너무 좋네요. 아까 김희진 선생님이 실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왜요? 연성이도 몸집이 작지 않았는데 우리 이리 씨도 요즘 몸집이 예전과 그렇죠. 달라서 이게 계속 먹다 보면 맞습니다. 단점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연성아 12분에 1만 먹어라. 그 이상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오늘 연성이의 사연을 통해서요, 아이가 학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수학 고민 해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